코로나19로 침체했던 세계 관광 산업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장기간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은 여행객 유치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적시 대응을 못해 엔저 특수를 누리지 못한 상황이며 정부는 뒤늦게 입국자 수 재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외국인의 단체 여행에 필요한 절차를 10일 개시했습니다.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입국은 열흘 정도 지나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여행객을 인솔할 여행업자 등은 후생노동성의 입국자 건강 확인 시스템 아이디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디가 발급되면 여권번호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여행객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사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접수 완료증이 발급되면 이를 지참해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 일본 대사관 등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 관계자는 오늘 아이디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아이디 발행에는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린다. 비자 발급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닷새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신청 지역이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열흘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이 외국인 여행객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입국 가능한 외국인 관광객이 패키지 투어 참가자로 한정됐고 입국 절차나 일본 내 행동 관리도 여전히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 국제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3배가 돼 회복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일본이 늦은 것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국자 수를 하루 2만 명 이내로 한정하고 단체 여행객만 받는 등 입국을 여전히 제한하는 것은 일본이 엔저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중 하나라고 니케이는 분석했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는 달러당 134엔 중반까지 밀리면서 약 20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입국자 수를 하루 3만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거나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 등을 놓고 적용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UNWTO에 따르면 올해 3월 전 세계 국제관광객 수는 작년 3월의 3배로 늘었고 북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온 국제관광객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98%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달 1일부터 각국 재외공관에서 개인 여행객을 상대로 비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는 비자를 신청하려는 이들의 줄이 연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10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검토 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간다는 생각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조율 중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측은 정치적 위험을 내포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태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엔저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정부인데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한국을 등지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며 정작 일선에서 뛰는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존심을 세울 일이 아니라는 게 일본 정치인들 입장이며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처럼 이익을 가져왔는데도 기업은 직원의 월급에 반영하지 않고 내부 유보에 나선 것이 문제이며 국민의 소득이 고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지금과 같은 불만이 나온 모양새입니다. 옛날처럼 노조가 강했다면 어느 정도 교섭 등에서 월급에 반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두 경영자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경단련이 내부 유보는 적당히 해서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임금 인상을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자재 등 가격이 올라도 따라갈 수 있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확실히 물가가 싸다. 게다가 나라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도 물가가 오르고 있어 수입 원료는 점점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 영향이 가는가 생각해 볼 때 인건비로 가는 것은 당연. 최근 3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침할 뿐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지. 이것도 저것도 언론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온 결과다. 왠지 주식은 오르는데 이상하게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물론 지금도 진정한 가난이 찾아온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일의 일부밖에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며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찾더라도 자금이 없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국민이 전혀 먹지 못하거나 입지도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듯 그 정도의 것은 먹고 입을 수 있다며 확신하고 있다. 사실 누가 나오더라도 일본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무능한 자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악화시키는 데에만 이상하리만큼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아베 씨는 국민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뒤편에서 지시만 하고 놀라내는 숨기에 바쁜 비겁한 자가 따로 없다. 결국엔 원래부터 드러났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이를 감추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들이 만든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 것이다. 자본주의의 한계가 정치인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세금과 금리 조작으로는 경제가 통제될 수 없다. 중국처럼 자원이 있고 인력도 있고 국가가 자금을 쏟아붓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 주가라는 머니게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부상하지 않는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다만 아베간 정권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시다 정권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알고 보니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아베노믹스에서는 적어도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30년간 세율이 인상되어 세금을 웃돈 전 제품과 전체 서비스의 상승이 30년간이나 계속되고 있음에도 급료는 늘지 않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일본만 소비세로 인해 경제 잡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소비세를 철폐해 당장 전 업종과 전 지역에서 10% 할인 혜택이 평등하게 주어지게 만들고 개인 소비와 기업의 설비 투자도 촉진되고 내부 유보도 시장에 방출되는 거죠. 실패만 맛봐왔으니 이제는 성공 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편하다. 일본이 이미 후퇴가 시작됐음은 변함이 없다. 정말로 일본을 부흥시킬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창피함을 모르는 우리 내각, 일본의 내리막길은 확정. 일본 경제의 참상은 아베노믹스 때문이라기보다 아베노믹스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 첫 번째 화살만 격렬하게 쏘고 두 번째 화살은 거의 빗나간 것처럼 효과가 없다. 분명히는 아베 정권 탓이긴 하다. 지금의 물가 상승, 오랫동안 일본의 명목 GDP가 늘지 않았던 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지금 불기 시작한 것을 보면 말이다. 말은 잘하는 기시다와 아베. 지키지 못할 약속은 가득 만들어 놓고 기한이 다가오면 모르는 척.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